멋대로 하시려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아토피 있으세요? 없어요. 얼굴 좀 빨개지죠? 저희 아들 아토피 하려는데 한번 추천해 주고 싶어요. 하셔. 조합원 분양 신청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입주권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네,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네. 조합원들이 신청한 평형이 확정된다까지 말씀드렸고 네. 이후에 이제 이주하고 철거하는 순서가 진행되는데 이때 이제 다주택자 분들한테 좀 유리한 조건, 기회가 발생하게 돼요. 아, 투자적으로 봤을 때. 예. 보통 우리 다주택자들이 주택 취득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1%냐, 8%냐. 그렇죠. 그죠. 예. 투자할 때 굉장히 예. 중요한 요소인데 네. 철거가 되고 나서 네. 멸실 신고가 되게 되면 네. 거기에 있는 위에 있는 건물들은 싹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만 남게 된다. 예. 이때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은 네. 다주택자들은 토지 취득세인 4.6% 오. 그걸 가지고 네.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그러니까 집이 멸실됐음으로 인해서 약 한 4% 정도의 어떻게 보면 세금 취득세로 인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럼요. 예. 만약 투자를 한다면 그 타이밍에.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나서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투자를 많이 들어오는데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로 전환됐을 때 투자하는 기회를 또 노리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가 완료 착공이 들어갈 거고 네. 착공이 들어가는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조합원 동호수 추첨. 네.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는 평형만 확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처분 나면 평형만, 그리고 토지가 철거 후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한다. 맞습니다. 네네. 이 동호수 추첨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 단지 내에서도 로얄동이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뷰가 뭐. 예. 그거 확정되면서 프리미엄도 그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또. 아,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거래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84 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이 84 타입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무한정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네. 인기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한테만 84 타입이 배정되고 일반 분양이 또 없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인기 있는 타입 같은 경우 네. 특히 로얄동 로얄층에 있는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나 원하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떠한 대책이 있죠? 조합원 네네네. 보통 그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순위, 3순위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 후순위에 있는 평형을 선택하고 조합원 동호 추첨이 들어가는 거죠. 뭐 아쉽지만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취소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아니 뭐 취소를 하려면 네.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예, 되는데 예. 그러기엔 너무 아깝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나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이거 제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송성용 대표님 말씀 듣고 나서 느낀 건데, 내가 투자를 한다면 큰 건물,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가는 거를 사서 투자하는 것보단 입주권이 발생할 수 있는 조금 저렴한 거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리스크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맞아요. 역시 조상왕께서 여기저기 막 다 투자하고 찍어다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좀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예. 사업이 금방 진행돼가지고 한 10년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조합 설립되고 나서 뭐 2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초기 투자금이 많으면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만약에 84 타입 네. 같은 거 선택할 수 네. 있는 그런 안전한 물건을 찍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이제 도중에 이제 팔 때도 부담 없이 나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아이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워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아요. 그러면 입주권 가격 구조에 대해서 한번 네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도 저희 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용어도 못 알아듣고. 네.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약할 때 드는 비용이 있고 네. 준공 후에 입주할 때
드는 비용이 있는데 아, 계약할 때랑 준공할 때랑. 그렇죠. 네. 준공 계약을 하더라도 입주권을 사더라도 준공할 때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아, 예.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처음에 할 때 그러면 하나 보시자고요. 네. 내가 아파트가 5억이야. 근데 종전 자산이 1억이면 4억이 추가 분담금이지만 내 종전 자산이 6억이야. 그럼 돈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 돌려받죠 당연히 그런 거는. 그거 언제 줘요? 보통 뭐 청산할 때. 아, 그럼 거의 끝에 준다는 얘기네요. 이제 조합 정관에 따라가지고 네. 알아서 저- 해주실 거예요. 입주권 가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먼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권리가액, 쉽게 말해서 내 자산을 가지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가액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차후에 내가 아파트 들어갈 때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매도자가 받고 싶어하는 프리미엄 금액을 합친 게 매매가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매도하는 자가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라고 네. 하면은 이건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갈 수 있어요. 아, 사는 사람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입주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뺀 금액 네. 이게 계약할 때 초기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부담이 처음에는 현금이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장 좋은 거는 네. 프리미엄이 낮고 거기에 이주비 대출까지 받은 아. 매물을 취득하시는 게 아. 초기 투자금을 그럼 이자만 좀 내고 금리가 저렴할 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것들은 거래가 활발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 이주비 같은 경우 조합원의 네. 혜택 중에 하나가 네. 이주비 대출을 무상으로 이자 없이 아, 하는 이자가 사업장도 없어요? 있다는 거죠. 아, 때에 따라 다른데 이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또 시공사가 제한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아, 물론 시공사가 내기는 하겠지만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그래야지 주민들이 그게 조합이라든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또한 하시는 데가 있다 이거죠. 뭐 천편일률조 다 그렇진 않지만. 요즘에 하는 시공사들이 많고 네. 그런 구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따져가면서 네. 투자금을 잘 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준공할 때 네. 이 추가 분담금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늘 그것 때문에 문제죠. 네. 추가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가에 그러니까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액을 빼면 그 차액이 추가 분담금이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입주할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 입주권 매매 했던 거 그 네. 금액 네. 거기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더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갈 때 드는 총 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이 들어갔던 거랑 프리미엄이랑 다 해갖고선 하는 게 다 총 통합해갖고 들어간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보다 쉽게 입주권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예시 한번 네, 준비해봤어요. 네, 네. 만약에 재개발구역 빌라 감정가가 1억이고 네, 비례율이 105%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2억 받기를 원해요. 네, 이때 이 5구 타입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네. 이 입주권 매수할 때 총 드는 투자금 계산하는 걸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 조합원 분양가 5억 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은 4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네, 먼저 권리가액부터. 네. 권리가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 그렇죠. 예. 그냥 감정가 1억에 비례율 105%를 곱하게 되면 1억 500만 원. 네, 네, 맞습니다. 매매가는 이 권리가 1억 500에 프리미엄 2억을 더한 3억 500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주비 대출 4천만 원 받았다고 했죠. 네. 우리가 초기 투자금 할 때는 그 이주비 4천만 원을 뺀 2억 6천5백만 원만 지불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잠깐만요. 3억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이걸 왜 빼는 거예요? 4천만 원을?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승계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살 사람이? 그렇죠. 어. 한 사람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이제 입주권 매수는 이제 내가 판 경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예.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 때문에 네. 이 이주비 대출은 매매가에서 빼는 게. 아,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해가 예, 되시나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있을 거고 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격? 권리가액이 얼마라고 했죠? 1억 500. 네, 1억 500을 빼면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건 입주할 때 네. 지불하시면 뭐 잔금 대출로 전환하시던가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 입주권 구매했을 때 총 들어가는 금액은 매매가에 이 추가 분담금 3억 9,500을 더한 7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금액을 가지고 네. 주변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비싼가 싼가? 그렇죠. 그래야 내가 지금 시점에서 네. 이 입주권을 했을 때 네. 안전마진이 얼마나 네. 들어올 수 있는지 네.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구 타입에 이 정도에 줬을 때 내가 이익일지 손해일지 그리고 또 기다리고 이자율은 어떻게 될지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따져보면 된다는 얘기 하시는 게 맞나요? 그럼요. 어. 이게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일 때에는 네. 안전마진은 클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처럼 불황기일 때는 안전마진이 좀 작다. 음. 그렇지만 입지가 좋은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구역이다라고 하면은 네. 작더라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송성중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친절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좀 여러분 시청자들에게 이거만큼은 보상왕에서 이 얘기만큼은 꼭 드리고 싶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든가 뭐 어떤 얘기든지 좀 말씀. 먼저 입주권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자금 한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검색하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을 통해서 좀 재개발 정보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저한테 보통 전화 오시는 분들이 네. 무작정 여기 지역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얼마 있는데 네. 투자 가능해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투자금이 너무 안 맞아서 투자 기회를 좀 놓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고려하시는 게 어디다 투자할지를 먼저 타겟을 선정을 해라. 맞아요. 네. 그것도 이제 자기 금액에 맞는 거죠. 네. 물고기 잡으려면 낚시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한 데 가면은 내가 먼저 어디 아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그 부분에는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재개발 구역이 있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이것들 또는 거기에 있는 대장 아파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공부할 게 꽤 되는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공부 많이 하시고 온 분들 뭐 많이 있죠. 네.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 투자를 못 합니다. 일단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못해요. 네. 그런 분들은 아예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에 집중하시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집중해라. 여기에 집중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에 집중해야지. 네. 1년 전에 거래된 것들, 6개월 전에 나온 피들 네. 그걸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재개발 그에서 어슬렁 거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거는 시행하시는 분들 맨날 도면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정작 일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이 6개월 전 얘기, 1년 전 얘기. 그러니까 이거네요. 채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거래가 돼야만 거래가 성사되겠네요. 뭐 6개월, 1년 전에 되면 발품만 팔고 힘은 힘대로 들고 뭐 카드라 통신만 듣다가 소위 애쓰다가만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건 맞지 않나요? 예. 지나간 버스는 네. 기다리지 마시고 네. 현재 들어오는 그 버스를 탈 것인가 안 탈 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 이 정비사업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예요. 네. 내가 이 구역에 투자할 금이 있더라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리스크가 필요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재개발에 대한 리스크, 뭐 조합원 간의 분쟁이 있다던가 네. 시공사와의 분쟁이 있다고 하면은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금융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추가 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황금성이 좀 낮습니다. 아직 주택이 아니잖아요. 환급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렇죠. 지어진 아파트는 싸게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급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네. 그래서 보통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뭐 구역 지정 전후가 될 때 네. 좀 높은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관리처분, 철거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이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얼마나 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그걸 좀 잘 관리하셔가지고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아까 뭐 지구지정 이전 후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고맙기도 하지만 야 근데 지구지정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뭐 지정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엄청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는 근데 실상 힘들겠네요. 차라리 돈을 좀 들이더라도 이제 만약에 저라면 좀 어느 정도 관리처분 인가가 그 즈음에 시점이나 그 타이밍을 봐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고민하고 공부하셔서 들어가야만 나름 되는 거지. 역시 세상에 이게 공부하고 찾아보자고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뭐 돈이 많으면 관리처분 인가 나서 안전한 시점. 네. 네. 아무튼 이 입주권 같은 경우 네. 입주권 전에 재개발 물건을 투자하게 되면 꼭 아파트까지 아파트요. 아 그래요? 대부분 도중에 판매합니다. 왜 하죠? 그 세금 때문에 그런가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프리미엄은 세금과 연관성이 없나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 세금 무서워서 투자 안 할 거예요. 근데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아니, 주택으로 지금은 이제 입주권에 네. 뭐 주택일 때는 네. 주택 세금을 내고 네. 입주권이 됐을 때는 네. 양도세도 입주권의 기준으로 적용을 받거든요. 당연히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나 보네요. 그럼요. 네. 제가 지금 있는 은평 가련동 같은 네. 경우는 프리미엄이 높을 때는 네. 4억에서 4억 5천까지 갔거든요. 만약에 초기에서 1억에 빌라를 사고 네. 4억에서 4억 5천 프리미엄 붙여. 네. 근데 매매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감정가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감정가를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1억이니까 5억 이상의 차익은 벌어지고 네. 그 세금 뭐 무서워가지고 해도 그렇지. 몇 억은 네. 맞아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요? 재개발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궁금하면 저희가 전화로 좀 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여기 아래 있죠. 아래가 됐든 위가 됐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이렇게 먼저 은평에서 어떻게 보면 가깝지만은 않은 핫한 곳에 이 화상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오늘 이제 보상왕 오늘 이렇게 처음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그 송성동 대표님께 너무너무 진짜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풀 게 있고 좀 더 쉽게 정보 알려드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보상왕과의 첫 빌라방 아닙니다. 보상왕입니다. 예, 어떠셨는지 좀 간단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상왕이 사실 토지보상 쪽이라 제가 이제 중개하고 있는 거랑 좀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익한 정보 주시려고 하는 모습에 항상 좀 저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중개사들 굉장히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분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 진짜요? 그 정도로 열악하다는 건가요? 그러면 경기도 지금 불황인 거고 네. 또 부동산 매매도 안 돼, 고금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세 사기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매가 안 되면 전월세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 뭐 강서에는 빌라, 인천에 건축, 화성 오니까 또 보상왕이 있어. 그런 시대도 아닌데 요즘 왕들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양반 진짜. 그래서 보상왕 또 뭐 그런 분들이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는 이거 매기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참 오늘 아토피도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이렇게 재밌게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방송 좋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잘했어. 말을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잘했어. 형이 너무 끊어가지고 원래 순차적으로 쫙 갔어야 되는데
로마형 로마법을 따로. 아, 너무 또 하나 둘 셋.